다음에 적혈청으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2시 정각에 시작을 하면 이 서 계신 순서대로 발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최성국 씨고요. 그 옆에가 김태희 씨고요. 그 옆에가 이은택 씨고요. 그 다음에 이동현 씨가 지금 법원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할 테니까 혹시 협조를 저희가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좋은 위치로 옮기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있잖아. 네. 그냥 이대로 협조 나가는데. 안 해도 다 잘 되시겠죠? 마스크 네. 쓰고 얘기하는 건 문제 없으시지요? 네. 발언자도 마스크 쓴 채로 발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양쪽에 이 플랜카드를 잡고 서 계신 분들도 다 탈북자들이십니다. 뭐야 이거? 두루룩 사진이 찍혀버려. 네, 안녕하세요. 박 마이크 교수님. 두 개인데 요렇게 그냥 요 순서대로 박바리 장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구독자 하울링이 매출 됐는데 안 되네. 안 바꾸면 여자로 가면 여기 와서 좀 잡아주세요. 아직도 찍어야 되는데. 방갈이라고 하다 보니까 커버를 많이 봤었는데 위에 있는 한달차 비닐하우스 볼 때처럼 어디 가려고? 감사님. 갔다 와. 나비타 방송님. 네, 반갑습니다. 갔다 와. 형님 위치게. 응? 가방 나요. 차라리 이런 방송하는 여기만 좀 잘. 이 양문에서 영화 수능은 보세요. 이때 자기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이러면은 해먹겠다는 얘기죠. 내장만 튕겨버려. 신현. 지금부터 통일부 이인영 장관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이재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탈북자들의 증언은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이 고소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통일부가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통일부 장관은 그런 식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식의 대변인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자분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외신 기자 클럽에서의 이인영 장관의 발언이 어떤 것이었는지, 탈북자들을 믿지 못할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놓고 탈북자들이 고소를 한다니까, 그것도 형사 고소를 한다니까 오늘 아 뜨거워라 하고 통일부에서 대변인이 그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기자분들이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 편파, 거짓으로 보도하신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 모두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분들이 여기 몇 분 더 오셨습니다마는 고소장에 직접 성함을 올리고 고소를 하신 분들의 고소 이유, 고소 목적으로 자신의 심경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고 한국에 와서도 역시 만화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성국 씨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탈북 만화가 최성국입니다. 이번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은 탈북자들이 누가 들어도 탈북자들이 거짓말쟁이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그냥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탈북민들에게는 엄청난 큰 수치고 상처고 그리고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김씨 왕조에 의해 김씨 왕조를 위해 살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만약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를 위해 살도록 선택되었다면 인권 침해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한국영화 시청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이걸 빌미로 한국영화 시청에 사용되었던 컴퓨터를 회수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양살이형을 받고 자기가 살던 고장 평양에서 추방되게 되는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 하나 더 이거 뒤에 이거하고 똑같이 뭐 하나 이게 불리한 거 같아요. 또한 저희 가족은 장사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이걸 빌미로 한국영화 시청에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은 장사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조사 및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가정에 아버지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을 장사를 통해서 거둬들인 재산이라는 이유로 무상 몰수당하고 징역형보다 몇십 배 더한 교화 4, 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매형은 TV로 밀기 공장을 현지 지도하는 김정일을 보면서 김정일보다 본인이 밀기 양식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한 죄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생을 마감해야 하는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탈북 도중 북송되어 지금은 북한 어느 수용소에 수감되었는지 생사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누나에 대한
누나에 대해서 이제는 못 오는데 갔으니까 알려고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전달했습니다. 모두 대한민국에 입국할 당시 국정원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면 국정원은 왜 있습니까? 이인영 장관님은 가족이 비참하게 죽은 고통을 아십니까? 어머니가 조사와 고문 도중 아들을 고발해야 하고 아들이 고통에 못 이겨 누나를 고발해야 하고 아버지는 이 현실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 죽어야 하는 그 비참함, 그 고통을 아십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탈북민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십니까? 3만 3천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모두 거짓말한다는 겁니까?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도대체 어떤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까? 북한에 같이 들어가면 됩니까?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들어가서 북한이 만든 세트장이 아니라 진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볼 수 있게 하고 북한에 있는 노동단련대, 교화소, 감옥 모든 걸 볼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인영 장관님이 직접 김정은에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고 한마디만 하고 어떤 대접을 당하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도 사실 인권 침해인지 사실학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탈북민들의 인권 침해는 이뿐이 아닙니다. 지금도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서 성매매로 모순으로 팔려가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갔다면 이것이 그렇게 가슴 아프다면 왜 탈북 여성들의 인권 침해에는 못 번쩍하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계십니까? 이인영 장관님은 탈북민들을 의심할 대신에 통일부 장관답게 탈북 소녀상이라도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진행형인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이런 팔려가서 수모를 당하는 게 현재 진행형인데 왜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알고 노력했다면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은 탈북민들의 인권 침해 증언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성복 씨의 피 끓는 호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탈북해서 낳은 아들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부사관으로 키워놓은 김태희 씨, 경상남도 지역에서 현재 북한 인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김태희 씨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15년차 탈북민 대한민국 국민 김태희입니다. 통일부 장관 이인영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새벽차를 타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통일부 장관 이인영은 북한의 삶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가봤다면 어디까지 가봤냐?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싶으면서 탈북민으로서 저희 스토리를 잠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북한에서 엘리트 출신입니다. 중국에서 출생을 해서 저희 아버님은 중국 하얼빈에서 교사를 하다가 김일성에게 속아서 북한으로 간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런 엘리트 출신이 미공급 때 가족 모두가 아사를 했습니다. 굶어서 돌아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굶어서 돌아가기까지, 엘리트 출신이 굶어서 돌아가기까지 자식을 먼저 보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느낌을 통일부 장관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자, 통일부 장관은 어떤 위치입니까? 탈북민들이 들어오면은 탈북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하고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보듬고 안아줘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통일부가 과연 존재 가치를 느끼는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어쩌고 보면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아니라 북한의 통전부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야 되는지, 왜 이인영은 북한만 이렇게 하고 우리 탈북민들의 아픔은 안을 수 없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요, 중국에서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3번의 강제 북송을 겪었습니다. 3번의 강제 북송을 겪기까지 인신매매로 저희 몸을 팔았어야만 됐고
그 중에서 4살짜리 아이가 지금 대한민국 부사관이 된 아이가 4살 때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경찰에게 끌려서 공안에 끌려서 북한에 가서 여성으로서의 인권 유린 당할 대로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그리워했고 그러면서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까지 입고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러면 유엔과 청와대에서 그리고 청와대가 아니죠. 유엔과 백악관에서 증언한 수많은 탈북민들의 그 증언은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3만 5천여 명의 증언이 하나같이 동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각본이 짜여진 것도 아니고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그 국가를 살다 온 우리의 증언이 한결같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통일부 장관 이인영은 다시금 새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북한에 들어가서 살아보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위안부 피해 보상은 온 국민이 나서서 울어주고 우리가 전 국민이 나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래적이고 아직도 진행형인 우리 탈북민들의 인신매매 우리의 아픔은 국가가 나서서 저 북한에 상대를 해서 소송을 해주고 보상해 줘야 되는데 누가 나서서 해줄 겁니까? 이런 것이 먼저 나서야 될 위안부 이런 것이 먼저 나서서 해결해줘야 될 통일부 장관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우리의 아픔은 남의 아픔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 여성들의 아픔은 남의 아픔이 된답니까? 우리 일이만 굳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격분하고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인정하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우리가 어떻게 돼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국적을 확보를 했는지 그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통일부 장관이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을 하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위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통일부 장관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탈북민들을 그리고 통일을 그리고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통일부 장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기득권 권력층에서 탈북민들의 가슴을 산산히 쪼각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탈북민으로서 탈북민의 이름으로 묵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 현장에 나왔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번 정도 구호를 외치고 싶습니다. 다 함께 오른손 번쩍 드시고 우리가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래도 한번 구호를 외치면 좋겠습니다. 탈북민들의 아픔을 우롱하고 외면하는 통일부는 당장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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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장관 이인영은 통일부 장관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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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탈북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통일부 장관을 해임하고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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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김태희 씨의 애끓는 고소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고소 사건에서 고소장을 작성을 해주시고 이들의 아픔을 가슴 깊이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이재원 변호사님, 우리 물망초 인권연구소 소장님을 맡고 계시고 북한 인권 운동을 20년 이상 해오고 계십니다. 이번 고소 사건의 의미와 목적, 기타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만드는 걸 제가 조금 도와드렸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는 하는 일이 딱 3가지입니다. 첫째는 김정은이한테 무조건 퍼주는 일.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의 나쁜 짓을 덮어주는 일. 세 번째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해서 성공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만드는 일. 대한민국 지금 통일부가 하는 일이 딱 그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외신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는 결국은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언한 내용은 믿을 수 없다. 이 사람들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탈북자들의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한 증언을 온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북한의 인권 유린 범죄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검증이 필요하다,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제가 북한 인권 운동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당한 일, 탈북하면서 당한 일을 진지하게 제대로 들어봤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북한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권 유린을 당하는지 똑바로 직시할 용기도 없는 비겁한 인간들입니다. 검증 좋아하시네요. 검증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검증 운운하면서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는 우리 탈북자들의 증언을 거짓말로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대한민국의 장관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범죄는 절대로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물망초는 이들에게 법적이고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탈북자들 중에는 북송되었던 제1교포 가족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이어받을 이은택 씨도 부모님들이 북송이 된 제1교포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도에 내려가서 북한 인권운동도 하고 계시고 또 북한 인권의 참상을 알리는 영화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출연도 하시는 영화인입니다. 이은택 씨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전에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말씀을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대한민국 분들이시고 60년도에 일본에서 제일조선인 청년합회 북한의 김일성의 위대한 세상으로 이제 꿈을 품고 갔다가 아버지는 55세에 사망되시고 저희가 다시 부모님 고향으로 왔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모셔왔고 저희 형이 북한에서 사망이 됐습니다. 제가 탈북을 한 이후로 이제 사망이 됐죠. 그래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흥분될 것 같아 가지고 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적어왔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망언에 대한 규탄문을 좀 적어왔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도 수많은 국민들이 안녕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라는 중국 우한발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기에 놓였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목숨까지 버리는 단군 일의 최악의 사태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매우 황당한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라는 운동권 출신의 입에 담지 못할 망발과 그의 머릿속에 있는 통일이라는 무시무시한 오류를 두고 볼 수 없어서입니다. 지난 2월 3일 이인영은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탈북한 탈북민들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하고 그것을 북한 인권 기록물에 기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취지의 망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 살인정권의 우리나라 공무원 사살에 대해 한마디 규탄도 못하고 북한에서 날리는 삐라에 대해서는 또는 핵실험과 로켓실험, 방사포 실험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이 정권의 통일부 장관이 김여정의 역 한마디에 탈북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삐라를 뿌린다고 통일과 남북관계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단체 등록까지 한 번에 취소시켰던 통일부 장관입니다. 수많은 탈북민들 중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어가며 온몸이 염동설안에 얼어가며 혹 잡히면 죽을 각오로 몸에 독약을 품어가며 중국이라는 가깝고도 먼 타국에 미리구가했다가 중국에서 체포되어 다시 북송과
감옥생활 또다시 탈출을 반복한 끝에 대한민국의 원분들도 계시고 함께 탈출한 가족이 강을 건너다가 불어난 물에 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를 악물고 살아남아 오신 분들도 사랑하는 자식과 헤어지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왜 고향을 버렸을까요? 그들의 탈출 과정과 목숨과 바꾼 대한민국으로의 탈북 과정이 바로 북한 인권의 유린을 말해주는 생생한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탈북자의 한 사람이자 대한민국에서 통일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한 국민으로서 제 증언 한마디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07년에 탈북하여 그해 말에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탈북민입니다. 탈북 후 저는 북에 있는 형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고 돈을 모아서 중국을 걸쳐서 브로커를 통해 북에 넘겨둔 형에게 돈을 주기적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에 저도 힘들고 해서 돈을 미처 보내주지 못하다가 6개월 후에 형한테서 이제 북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바로 저희 형이 보이부에 잡혔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연인즉은 저희가 탈북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제가 탈북 후 한국에 온 기간만 1년이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 저희 형이 친구들에게서 도움을 받고 또 그 도움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술상을 아마 차렸는가 보죠. 그런 도중에 친구들이 아마 술을 먹다가 동생한테 가고 싶지 않냐, 동생이 보고 싶지 않냐, 거기에 저희 형이 동생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말 한마디가 탈북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제목이 돼서 2012년에 사망이 됐습니다. 44살 때요. 이런 인권 유린적 살인 행각을 이인영이라는 통일부 장관이라는 감투를 뒤집어 쓰고 피해자들이 아닌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대변하여 떠버리는 것은 이 정권의 최악이라는 생각과 저보다 더한 인권 유린을 직접 경험한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의 가슴에 칼을 박는 살인 행위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인영의 이 같은 망언과 살인적 행위는 일본군 위안부로 청춘을 짓밟힌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에 당신들의 말만 듣고 어찌 위안부 피해를 믿을 수 있겠느냐, 당신들이 일본군에 직접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 사진이라도 첨부하라는 얼빠진 개소리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와 사망된 저의 형에 대한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면 이영수 할머니를 잠깐만 거론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로 전화통화해 이영수 할머니의 말만 듣고 위안부 피해자인지 확인이 어려우니 이영수 할머니가 일본군에 잡혀서 끌려가는 장면과 유린당하는 사진을 가지고 와야만이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국민 여러분들, 진정한 인권 유린 증거는 3만 5천 명의 북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다는 것이며 지금도 탈북하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며 탈북한 탈북민들이 다시는 북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며 굶어 죽어도 나서 자란 고향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미 북한에서 공개 총살 영상들이 증거로 남아있고 문재인 대통령 부모도 수십 년 전 북한 공산 치하에서 못 살겠다고 월남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 사망한 백기환이라는 사람의 부모도 북한에서 도망쳐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살인적 인권 유린은 해방 후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실향민들이 증거이며 지금의 탈북민들이 바로 증거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는 6.25 침략으로 우리 민족 300만을 죽이고도 사죄 한마디 없는 것이 증거이며 미국 대학생 원비어의 사망이 증거이며 북한의 아이들을 인권적인 차원에서 도왔던 한국계 캐나다 이면수 목사의 체포 구금 사건이 증거이며 지금도 생사를 알 길 없는 국군 포로들이 증거이며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거제도 통영의 딸이 증거이며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태워버린 사건이 증거이며 그 공무원의 어린 자식들과 아내의 피눈물이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를 원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 장관 주체사상 신봉자였던 이인영 씨는 자신이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인지 북한의 적합 통일부 장관인지부터 명백히 하고 현 문재인 정권의 통일 정책이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상납하는 통일인지 아니면
살인마 독재자 김씨 정권을 파괴하고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안겨주기 위한 통일인지부터 분명히 하길 바라며 3만 5천 명의 탈북민에게 망언과 망발에 대한 사죄와 당장 통일부 장관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북한 인권 유린의 패자한 사람으로서 김씨 독재 정권을 중화하는 한 사람으로서 서울중앙검찰청의 이인영의 망언에 대해 강력하고 소신있게 처벌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택 씨의 말처럼 북한 인권의 처참함은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3만 3천 명의 탈북자만이 아니라 80여 명의 탈북 국군포로만이 아니라 6.25 전부터 김일성 치하에서 도망쳐서 월남해온 100만 명에 가까운 월남인들이 모두 그 증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고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증언자는 현재 막노동을 하면서 살아도 때로는 막노동할 일거리가 없는 날이 여러 날이어도 그래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좋다고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이동현 씨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모든 분들이 정말 실감 있는 증언을 하여 주었기에 저는 한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3번의 북송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족이 김일성이 개새끼라고 해서 그것을 분노를 참지 못해 술병으로 그놈을 내리치고 바로 북송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송 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김일성이라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3번의 북송 과정에 정말로 인간으로서 보지 말아야 할 것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정말로 한경도식 갯상말이 난무하기 때문에 제가 그저 간단히 글을 써왔습니다. 그냥 낭독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였다. 뉴스를 보면서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 탈북민들이 증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북한 정부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때 나의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이 현 정부의 지시하에 판문점을 통해 2명의 탈북 어선 청년을 지옥으로 보낸 그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이와 같은 망발을 제쳐댄 것은 김부자의 3대 세습과 독재에 반항하여 죽음의 문턱을 저집 문 앞 드나들듯이 하며 자유 찾아온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가슴에 또다시 칼탕질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인영 당신이 통일부 장관 그 자리에 어떻게 차지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는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데 북한 표적에만 올인하고 있지 않는가? 당신은 민주화 운동을 무엇 때문에 하였는가? 이 나라 선열들이 피땀으로 일떠세운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섬기려고 민주화 운동을 하였는가? 그런데 정권을 잡자마자 하는 짓이 북한 따라 하기고 북한 표적이일 뿐이다. 탈북민들이 사회주의 지옥형 열차를 멈춰라고 절규할 때도 당신은 단호하게 공권력을 앞세워 탄압을 하였다. 이제는 탄압도 성차지 않아 생각만 하여도 치떨리는 북한 인권이 살아있는 산증언자들을 앞에서 저들이 속내를 국민들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드러내는 망발을 서슴없이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인영,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부모 형제들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단두대에 서는 모습을 체험하였는가? 당신이 딸 같은 어린 여인이 임신 막달이 다 된 상태에서 군홧발에 채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현실을 체험하였는가? 당신은 자유를 찾기 위해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쇠고랑을 차고 개돼지 같은 인생을 살아보았는가? 당신은 자유를 찾는 그 길에서 부모가 두mon강 압록강이 물결에 파묻히는 것을 보면서도 소리내어 울음 한번 못 터뜨린 뼈저린 체험을 하여봤는가고 묻고 싶다. 우리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당신이 철없는 행동에 말문이 막혀버렸다. 이에 우리는 당신을 전체 탈북민들의 마음을 담아 고소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고소장을 검찰청으로 갈 건데요. 혹시 기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일찍들 오셔서 미리 취재들을 하셔서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프랭카드는 여기서 접고 같이 검찰청, 저 뒤에 있는 검찰청 민원실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취재해 주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고소장 들고 사진 기자분들 위해서 인증샷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여? 안경이 안 보여요? 그죠? 네, 되셨으면 저희는 접수하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긴 안 따라갈래요. 저도 이제 이어서 기자회견을 마쳤으므로 저희가 잠깐 방송 진행하고요. 저 밑에 혹시 듣던 목소리였던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쪽에 한번 보고요. 그리고 어떤 저희 안에서 새 갖다 놨어요. 가방 챙기세요. 가방. 차에다 이거 또 고정시켜놨구나. 고정시켜놓으면은 고정시켜놓는다고 이거를. 만지